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것입니다. 러시아 1등, 세계 7등 규모의 LNG 기업인 노바텍 가스 사업이 상당 기간 중단될 것 같고요. 러시아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퇴출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려오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실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글로벌 가스 산업과 삼성중공업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노바텍이 현 사태에 대해서 공식적인 성명서를 금요일 발표했습니다. 로이터가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노바텍은 계약상 의무 준수하겠다. 유크레인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외교적인 해결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이 비극적인 상황이 즉각 해결되기 바란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성명서 딱 보면서 두 가지가 주목이 되는데 첫 번째, 계약상 의무 준수하겠다는 저 말이 삼성중공업도 러시아의 계약 상대방인데 서로 의무를 주고받는 쌍무 계약이 이 본질인데 그래서 노바텍은 의무 이행하겠으니 상대방들도 계약상 의무 이행해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이렇게 이것이 관철이 되면은 삼성중공업한테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반격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외교적 해결 강력 지지한다는 것이 전쟁을 선택한 푸딩을 비판한 것인지 당연히 이제 주목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노바텍은 러시아 최대 LNG 생산 회사입니다. 민영이죠. LNG 분야에서 세계 7등입니다. 런던 거래소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 가스 전성시대라는 이 대세에 편성해서 최근에 주가 고점이 278불, 한국 돈으로 33만 원 이상에서 아주 인기 절정으로 거래되던 것인데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0.65불 780원으로 폭락해서요. 거래도 안 됩니다. 투자자들이 한마디로 멘붕 상태일 것 같습니다. 에너지 부문은 아직은 본격적인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최대 에너지 기업인 로스네프트는 국영이고 노바텍은 민간인데 얘들이 직격탄을 맞았고 시장에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BP, 쉘, 아퀴노르, 엑손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다 러시아에서 전면 철수를 선언한 것, 이것이 이미 제재가 시작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EU가 제재를 결정을 해도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인데 정부 차원의 공식 제재가 개시되기도 전에 기업이 독자적으로 먼저 시장 철수라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해버린 겁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제재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건 가벼운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이제 야말 LNG 이게 이제 가동 중이죠.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LNG는 생산되는 LNG는 주로 유럽으로 가고 있는데, 이번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적어도 4척의 가스 운반선이 영국과 프랑스로 가고 있었고, 또 한 척이 리투아니아로 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하면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못하고 항해 중에 새로운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이런 지금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EU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이 노바텍의 실질 지배자라는 이유로 가스터미널에서 입항하고 하역하고 이런 것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노바텍이 성명서에서 계약상 의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는 약속을 지킬 것이니 상대방도 약속을 지켜달라. 즉 우리는 가스 줄 테니 너희는 돈 달라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상대방 즉 리투아니아, 영국, 프랑스 이런 입장은 뭐겠습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키고 싶지만 즉 우리도 가스 받고 돈 주고 싶은데 문제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 계약은 이행돼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법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행위가 바로 그 법률의 강행 규정에 위반되기 때문에 약속 지킬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계약 조항이라는 것은 임의 법규에는 우선이지만 강행 법규에는 하위 규범이죠. 이런 사실이 지금 확인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약속 못 지킨 건 맞는데 그것은 우리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항변이죠. 삼성중공업에도 같이 적용되는 논리라고 보여집니다. 푸딩 패거리들에게 돈을 주면은 그것이 미사일이 되어서 유크린을 부수고 죽이는데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한 푼도 줘서 안 된다. 주면 안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노바텍 그 비즈니스 자세히 좀 한번 보면은 말이죠. 러시아 야말반도가 어디 있는가 구글 지도 한번 보시죠. 예, 사진 올렸습니다. 야심차게 지금 천연가스 사업을 확장을 해오고 있는데 2017년부터 야말 LNG 그 일거리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거는 지금 가동 중이고요. 이거는 땅 위에 있는 공장이고 육상 공장이고 연산 한 1,650만 톤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지금 한창 프로젝트 진행 중인 것이 아크틱 LNG 2 그 비즈니스 아닙니까? 프로젝트. 이거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생산 들어가서 연산 한 2천만 톤 된다는 겁니다. 아크틱 LNG 2 다음의 일거리 그 넥스트 프로젝트가 바로 OB LNG라는 것인데 이거는 2026년에 완공 예정이고 이거는 해상 공장입니다. 해상 플랜트. Floating Gravity Based Structure라고 야말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규모가 한 660만 톤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프로젝트가 다 끝나면은 연산 한 4,300만 톤 이게 26년에 끝난다니까 26년에 글로벌 가스 거래량이 대략 한 10%를 노바텍이 차지하겠다. 대단한 규모입니다. 예? 이런 어마어마한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지금 이걸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무 문제 없었죠. 워낙 밑에 가스가 많으니까. 근데 하여튼 이 비즈니스는 야말의 노바텍의 이 비즈니스는 서방의 돈, 서방의 기술, 서방의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 땅에 있는 것을 서방의 돈과 기술로 캐내서 서방의 시장에서 소비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서방이 이 세 가지를 싹 다 막아버리니까 노바텍 가스 산업 중단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어쩌면 적어도 수십 년 동안 다시 차디찬 얼음 땅 밑에서 새로운 주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가스가 러시아 땅 속에 묻혀 있지만 저 주인이 누굽니까? 돈 내고 사 쓰는 사람이 주인 아니겠습니까? 서방이 주인이죠. 예.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저 가스 캔에 팔아서 혜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막아버렸으니까요. 예, 제재해버렸으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프로젝트 규모가 대략 한 65억 불에서 70억 불 정도 프로젝트랍니다. 예, 아주 큰 일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력으로 참여하는 서방 기업이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고 야말 LNG에 지금 20% 참여해 있고 아크텍 LNG 2에 10%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탈 에너지 입장은 앞으로 신규 투자는 전부 동결이다.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도를 나오는 거 보면은 전면 철수를 지금 고민 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같이 경쟁하는 동업자들, 동업은 아니죠. 같은 유명 선수들, 대표 선수들, 뭐 BP라든가, 쉘이라든가, 아키노르, 엑손 모빌 이런 데서 다 지금 전면 철수해 버렸으니까 토탈도 이렇게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노바텍 프로젝트의 독일의 지멘스라든가 이탈리아 사이펜, 뭐 터키의 르네상스 중공업, 뭐 다 이제 숟가락 얹고 있고요. 노르웨이 해운 기업, 발음이 좀 쪼우디? 잘 모르겠습니다. 노르웨이 말이니까. 이것도 같이 숟가락을 얹고 있다는 겁니다. 노바텍이 아직은 직접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서방의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말이죠.
지금 들어가 있는 돈을 자본 통제해서 러시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러시아 정부가 지금 딱 막아버렸습니다. 자본 통제 조치 며칠 전에 발표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저기다가 추가 자금을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 스베르뱅크나 가스프롬뱅크나 GPB, VEB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대략 한 45억 유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노바텍에 제공하려고 이렇게 작업 중이었는데 이제 이 돈이 못 오게 됐다는 겁니다. 어저께 나온 보도는 그 이탈리아에서 21억 불 정도 그 노바텍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그걸 지금 이탈리아 정부에서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예, 중단 조치 취해버렸고요. 지금 그 아크틱 LNG2 저 일거리에 일본의 JBIC에서 17억 유로, 그 다음에 중공에서 중공개발은행하고 수출입은행 두 군데서 25억 유로 이렇게 이제 돈이 들어갈 예정인데 당연히 일본 돈은 못 들어가겠죠. 과연 중공 돈이 들어갈 수 있겠는가? 과연 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일 텐데 저거 감소하고 중공도 돈 못 주리라고 저는 이렇게 일단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돈을 준다면 그러면 독자적인 기술로 할 수가 있겠는가? 결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그 액화 기술인데 가스를 캐내면 기체 상태로 올라오는데 그거를 액체로 만들어야 합니다. 액화 기술. 러시아가 개발한 액화 기술이 있긴 있는데 아크틱 캐스케이드라고 있긴 있는데 이걸 초기 지금 가동 중인 야말 LNG 생산 라인 중에 일부 테스트 트레인에 러시아 독자 기술을 채택을 했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다 뜯어내고 아크틱 LNG2에서 사용하는 서방 기술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이 북극 항로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그 이제 수시로 그 자료도 수집하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21년 기준으로 노바텍이 저 그 북극 항로 중에서도 동쪽 그러니까 러시아 해변으로 가는 게 북동 항로이고요. 알래스카 캐나다 저쪽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북서 항로인데 이 북동 항로를 통해서 이제 바로 요 코스 즉 무르만스크에서 캄차카까지 거기 갈 때 쉐빙 가스 운방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걸 통해서 중공하고 일본에 장기 계약으로 공급한 게 한 1,460만 톤을 보냈고요. 유럽에 보낸 게 490만 톤 보냈다는 겁니다. 작년 기준. 예. 유럽에 가는 건 주로 스팟 계약이라는 거죠. 장기 계약은 가스파이프로 가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 기후 온난화 혜택을 러시아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주목을 했었는데 이것도 다 물 건너가는 거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오늘 새벽에 올라온 속보를 보면요. 백악관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러시아산 에너지를 미국이 전면 사용 금지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이미 독자적으로 러시아 그 원유 수입 전면 금지한 거 지난번 영상에서 다루었는데 미국도 이렇게 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유럽은 워낙 그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공조 그 합의가 좀 어렵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럽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예 미국 독자적으로 제재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캐나다가 그렇게 해버렸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유럽에 가 있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시면은 그러니까 러시아 에너지를 쫓아내는 거 컷오프하는 것은 어떤 아무런 전략적 이익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에너지 제재하는 거 반대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지금 이분이 이런 의견을 밝힌 게 지금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을 계속 밝히고 있다 그랬는데 가만히 보면 농구는 이렇습니다. 농구는 러시아 에너지를 제재를 하면은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동맹국들의 소비자들이 타격을 입는 반면에 푸딩은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으니까 푸딩이 돈 벌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논거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시장에서 사라지는 러시아 에너지보다
더 많은 것을 다른 곳에서 대체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유가 더 오르지 않으면서도 푸딩의 지갑을 텅텅 비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저 블링컨 국무장관도 적극 찬성으로 돌아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안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단기적으로는 사우디 등 오펙이 정산 나서는 것이고요. 따라서 러시아는 오펙 플러스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것이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란 핵 협상 타결을 짓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란 시장이 열리고 이게 바로 단기적 대책 아니겠습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산업에 대대적인 정산 투자, 신규 투자 단행해버리는 것이죠. 네. 이걸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 미국과 동맹들이 전방위적으로 러시아 제재 계속 강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전 산업 분야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그 리딩 기업들이 다 지금 러시아 시장에서 전면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제재보다도 사실상 지금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엄청 무섭습니다. 살벌합니다. 아주. 그래서 돈과 기술과 시장 전부 다 차단되기 때문에 노바텍의 저 야심찬 가스 사업 상당 기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생산 예정이던 그 아크틱 LNG2 비즈니스 저것도 스톱된다고 봐야 하니까 대략 그 내년부터 한 2천만 톤 이렇게 순차적으로 공급될 그 가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공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이제 처박혀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렇다면은 러시아에서 사라지는 에너지를 대체할 곳을 찾아서 대규모 투자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면 가장 그 자연스러운 이런 그 투자 방식은 뭡니까? 기존의 가스 생산국들의 정산 투자. 이게 제일 손쉽고요. 그 다음에 신규 투자죠. 이렇게 그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미국이 가스 20% 정산 계획을 발표를 했고 이거는 그 실현 가능한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거 이상 할 수 있겠죠. 신규 투자도 이루어지고 할 테니까. 물론 그 시간이 걸립니다. 보통 한 1, 2년, 2, 3년 이렇게 시간이 걸리죠.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카타르 등을 포함해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매우 활발한 투자가 지금 지금 다 준비하고 있겠죠.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산업 투자가 전 세계에서 정산 투자와 신규 투자 형태로 초호황을 보이지 않겠는가. 근데 이것이 탄소 규제와 맞물려서 이번의 그 에너지 산업 투자는 가스 산업 투자가 주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성장 가능성이죠.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를 선언한 그 에너지 기업들 주가 별로 안 내립니다. 오히려 뭐 쉘이나 아키나리 이런 거는 아주 초강세입니다. 강세. 네. 일단 그 러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손실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회 이익을 날리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엄청난 그 손실을 감수하고서 철수 결정을 내렸는데 러시아에서 손해보는 그 이상을 글로벌 시장에서 만회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점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저 푸틴과 같은 불량 정권, 학살 정권에 대한 심판을 기업이 선언한 거 아니냐. 도덕적으로도 우위를 점한 거 아니냐. 시장에서 신뢰를 얻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리라고 봅니다. 삼성중공업의 단기 손실 포함해서 이게 그 한국 조선 산업의 그 단기 손실 아니겠습니까? 그 기단반도에서 아시아로 저 북극 항로 투입될 쉐빙 가스 운반선 지금 그 만들고 있죠. 이거 지금 그 리스크가 있는 것이고 삼성중공업 같으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그 즈베츠다하고 합작 투자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그 중간재를 대규모로 납품할 그런 계획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계약은
계약에 구속되잖아요.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협상, 즉 계약의 취소 협상 또는 장래에 대해서 취소는 그 원시적 그 무효 사유를 갖고 하는 거니까 해제, 장래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협상을 지금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건조에 착수하기 전, 그러니까 설계 단계에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손해봤자 그거 뭐 몇 푼 안 될 테니까. 이거는 손해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건조 중인 것은 이제 이거는 그 계약에서 벗어난 해제 협상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상대방이 완성을 원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 돈을 받아야 되니까 추가 담보를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지금은 관행적으로 헤비 테일 방식을 취해 왔는데 이게 아니라 가령 헤비 바디 방식으로 또는 성금 받고 일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그 계약 변경 협상이 용이하지 않는다면은 추가 작업 중단하고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환경 이슈가 너무나 강하게 지금 화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저런 엄청난 에너지 관련 투자는 육시보다는 해상에서 집중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뭐겠습니까? 드릴십과 FLNG와 LNGC 이게 3종 세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전부 다 잘 갖추고 있고 또 LNG 관련 기술 축적이 가장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경험도 가장 풍부한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여전히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기회 손실보다 더 큰 기회 이익이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알겠습니까? 이번에 가령 얼마 전에 걸프 오브 멕시코 GOM 거기에서 원래 노스플라테 FPU 프로젝트 그거 이제 삼성중공업이 수주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토탈이 지분 60%를 가진 토탈이 철수해버려 갖고 지금 허탈해 있는데 지금 토탈이 러시아에 신규 투자 안 한다 그러고 오히려 빠져나오고 뭐 그래야 될 입장이니까 그래서 여기 뭡니까 반군 때문에 철수했던 모잠비크에도 다시 컴백하고 그랬으니까 혹시 저 걸프 오브 멕시코 FPU 프로젝트 전격 재개해서 삼성중공업이 수주 공시 나는지 뭐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22년도 지금 2달 지났는데 2달 동안 선박 발주 시장 동향을 가만히 보면은 딱 선종이 2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스 운반선하고 컨테이너선입니다. 대형 컨테이너선. 이거 중심으로 선박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벌크선이나 탱커선 중에 대표적인 게 원유 운반선이죠. 이런 거는 매우 미미합니다. 네, 이렇습니다. 가스 운반선의 경우 저는 이제 컨테이너선도 별 흥미가 없고 가스 운반선에 특히 딱 필이 꽂혀서 이걸 집중적으로 이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21년 1분기에는요 삼성이 한 척, 현대가 한 척, 대우는 빵이고 그래서 한국이 전부 3척 수주했습니다. 그때는 20년 당시 어떤 불황 여파에서 완전 벗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LNG 딱 3척 수주했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분기에. 그런데 금년에는 3월 3일 현재까지 삼성이 4척, 현대가 9척, 대우가 5척. 그러니까 뭐 급증하는 추세임이 분명하고요. 이게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가격을 봐도 최근 지난 3월 3일 날 현대중공업이 3척 수주한 거 그게 한 척당 2,82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엄청나죠? 21년 1분기 때만 해도 2천억대였습니다.
물론 그 환율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걸 고려하더라도 신조선 가격 계속 크게 오르고 있다. 이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조선산업 슈퍼사이클 진행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 가스 관련해서 진행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이런 사실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이렇게 확인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러시아 리스크는 단기에 일시적인 손실 요인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 때문에 더 큰 시장이 더 빨리 또 더 오래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악재를 능가하는 호재의 계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여전히 적절하게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매매 테크닉에 해당되는 거니까요. 각자가 알아서 여전히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 이게 바이 앤 홀드 전략이죠. 이게 유효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노플라이 존과 관련해서 유크레인의 젤렌스키 대통령 거듭해서 유크레인 상공을 노플라이 존으로 지정해 달라 이렇게 업소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나토 등은 지금 반대해왔고요. 반대 입장을 각각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만약에 노플라이 존을 딱 설정을 했는데 서방은 당연히 지키겠죠. 노플라이 존 지정을 어기는 쪽은 누굽니까? 러시아겠죠,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 전투기, 폭격기, 전투 헬기 뭐 이런 것들이 날라오면은 그게 만약에 미사일이 날아가면은 그 위로 순항 미사일은 뭐 거의 뭐 비행기와 비슷하니까 그걸 격추를 해야 하잖아요. 저걸 격추를 하려면은 미군과 나토군이 유크레인 상공에서 러시아와 공중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조금 전에 미국 국무장관 블링컨 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에서처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안이 뭐냐 이거죠. 대안. 노플라이 존을 설정 안 하면 대안이 뭐냐. 러시아하고 공중전 하는 게 겁이 나서 피해버리면 대안이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노플라이 존을 설정을 안 한다면 대안은 딱 두 개입니다. 1번, 러시아가 지금처럼 마음껏 에어스트라이크 하도록 내버려 둘 거냐 이겁니다.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남은 안이라는 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유크레인에다가 러시아 비행기에 맞설 전투기, 폭격기, 전투 헬기, 미사일 이런 거 제공할 것인가 이겁니다. 물론 그 스팅거 미사일 이거는 제공을 하고 있지만 이걸 전투기 부수는데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잖아요. 헬기 같은 거 부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 러시아 전투기에 맞서 싸우려면은 가령 유크레인에다가 F-35 줄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F-35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할 시스템이 지금 유크레인에 갖춰져 있는가 이겁니다.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플라이 존 설정을 하고 러시아가 어기면 격추하겠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러시아가 미군과 나토군에게 맞서서 과연 공중전을 감수할지 말지 그 위험을 감수할지 말지 판단을 푸딩이 하도록 해버리라는 거죠. 공을 푸딩에게 넘겨라 이거죠. 그게 옳을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